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교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학년도 하반기 과탐 인간공법 영상입니다. 제가 이 과탐 선택자분들에게는 시작하기 전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커리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6평과 9평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했든지 간에 수능 과탐은 전혀 다른 시험이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만 예를 들어도 수능 물화생지 할 거 없이 전부 다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스카이 자퇴생 뭐 역대 최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그 직장인들도 다시 수능을 보고 이런 상황이 다 뭐 의치한약수를 가려고 이렇게 수능을 보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변별해서 줄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과탐이 괴랄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 어렵게 할 수 있냐? 절대 할 수 없죠. 왜냐면 절대평가인데 영어를 어렵게 하면 수시 준비하는 애들이 전부 다 최저 등급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어렵게 할 수도 없고 또 수학을 어렵게 한다? 수학 어려우면 수포자들 양산이 되고 그래서 사교육 조장하는 거냐 해서 또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나와도 좀 반발심이 없는 게 비교적 국어랑 과탐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난이도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반기에 국어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이 과탐만큼은 진짜 신경을 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물리학 1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리학 1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끝냈어야 하는 것들을 정리 한번 하고 커리 설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물리학 1에 뭐 개념 강의는 당연히 들었어야겠죠. 그리고 기출은 총 3회독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뭐 고2 때 1회독을 했으면 상반기에 한번 중반기에 한번 해서 3회독, 그리고 고2 겨울방학 때 이제 개념 강의 들으면서 1회독을 했다면 여름에 한번, 그리고 이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기출은 3회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엔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풀어야 되냐면 최소 2권에서 많으면 5권까지 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최소 2권은 본인이 커리 따라가는 강사권만 제대로 하라는 건데 보통 강사들이 역학 대비 엔제 1권과 그리고 전범위 엔제 1권 이렇게 해서 2권을 많이 출시를 하잖아요. 백이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출시하시지만 저는 플랜 B 역학 비역학을 한 세트로 보고 그 다음에 기본 비급 한 세트 그리고 일당백 한 세트 이렇게 해서 3권 중에 2권을 풀었으면 저는 괜찮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적게는 2권, 많게는 5권 정도를 풀면 좋았을 것 같고, 근데 이 2권 정도만 풀어도 이 하반기에는 더 엔제는 풀지 않아도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이때 실무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엔제처럼 푸는 게 있고 진짜 실전 연습용으로 푸는 이런 실무로 나뉘잖아요. 이 중에 강대K나 시대인재 같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걸 제하고서 백이범 선생님의 노말과 블랙 모의고사, 그리고 강민홍 선생님의 특난도 모의고사, 그리고 클러스터 모의고사, 그리고 뭐 빅뱅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비교적 난이도가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거는 백이범 선생님의 노말, 그리고 특난도 모의고사, 그리고 클러스터 모의고사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반기 물리학 1 커리큘럼을 제가 짰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제가 2달간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하시면 좋겠는지 적어놨는데 먼저 필수부터 볼게요. 물리학 1 실무는 뭐 1일 1실무 이런 것도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워낙 어려운 실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루에 하나씩 풀면 좀 지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 4회 퍼 위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능력이 되면 더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풀더라도 여러분이 실무 오답은 꼼꼼하게 정리하고 반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리학 1은 좀 특이하게 개념 총복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이유가 요즘 비역학이 어렵게 나오는 추세고, 그리고 여러분이 워낙 역학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역학을 까먹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기쯤 되면. 그러니까 물리학 1은 이 파이널 기간에 전반적으로 개념을 다시 쭉 복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넣었고, 그리고 여러분은 기출이나 엔제를 선별적으로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약한 유형, 예를 들면 연력학이 약하다 하면 연력학 기출 어려운 것들과 그리고 엔제 연력학 문제들을 내가 풀었던 엔제겠죠? 쭉 복습하면서 연력학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 중에 틀렸던 것들 아니면 애매하게 맞췄던 것들을 체크해놨다면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필수였고, 이제 선택으로는 EBS 수특수안을 선별적으로 복습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강민웅 선생님 영상에서 EBS 중에 다시 봐야 될 선별된 문제들을 고정 댓글로 올려놨죠. 파이널 강민홍 선생님 영상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EBS를 복습하면 좋겠는데 사실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EBS를 공부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 뿐이지 사실 물리학 1도 이제 EBS가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예전에 비해서
EBS가 킬러 기출에 연계되는 거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로 엔젤을 추가로 학습할 수도 있겠죠. 이건 학생 성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본인 성적이 3등급 혹은 4등급으로 좀 낮다면 엔젤을 추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1, 2등급이라면 엔젤을 추가해도 좋지만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해도 좋으니까 엔젤 추가 학습도 그래서 선택사항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강좌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파이널 강좌 자체가 조금은 세미 엔젤의 성격도 같잖아요. 올해 6평과 9평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문항들을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엔젤을 가볍게는 풀고 싶은데 진짜 막 몇백 문제 되는 엔젤을 풀긴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파이널 강좌를 엔젤처럼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원인데요. 화학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끝냈어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개념 강의 들었어야 하고, 그리고 기출은 3회독을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고2 때 기출을 한번 1회독을 했다고 하면 상반기 이용해서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여름 시즌에 중반기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3회독을 하거나, 아니면 고2 겨울방학 때 1회독을 처음 개념 강의 들으면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중반기인 여름 시즌에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이 하반기 파이널에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기출을 본다면 쉬운 거는 제끼고 킬러 유형, 중킬러 유형들 위주로 기출을 다시 보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엔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권, 그리고 많게는 4권을 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커리 따라가는 강사권만 풀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고석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 극복 특강이랑 비킬러 자료 유형 분석 특강 이렇게 해서 이걸 한 세트로 보고, 그 다음에 3, 4, 50 이제 그 엔젤 풀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2권을 풀었으면 저는 최소치로 풀었다고 생각하고, 김준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있다고 하면 크리티컬 포인트랑 그리고 코드 넘버 3 이렇게 풀었으면 저는 최소치로 풀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정도만 풀어도 충분히 잘했고 실무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굳이 추가를 한다면 시대인재 북스의 아울 엔젤, 에어 엔저죠. 이거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4권을 푼다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커리 따라가는 강사로는 양적 계산이나 중화 반응이 극복이 안 됐을 때 다른 강사로 시선을 돌려서 그 강사의 양적 계산이나 중화 반응 파트 엔젤을 풀어보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4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엔젤은 마무리하고, 실무 같은 경우에는 시대인재 모의고사나 강대 K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못 구하더라도 김준 선생님의 시그니처 모의고사 올해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면 고소영 선생님의 모의고사, 그리고 시대인재 북스의 아울팀이 만든 모의고사, 이런 것들로 추가를 하셔서 실전 모의고사 마무리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끝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하반기 화학원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를 할게요.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한데, 첫 번째로 여러분은 실전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5회 이상 풀어도 됩니다. 진짜 1일 1실무를 해도 되는 과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화학은 그렇게 여러분 실무 많이 푸시고, 실무 오답은 그래도 꼼꼼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오답도 하고 반복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기출과 엔젤을 선별적으로 복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화 반응이나 양적 계산, 그리고 이제 다른 중킬러 주제들이 복습의 대상이 될 거고, 그리고 엔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별을 잘 하면서 엔젤을 풀었다면 그 선별된 문항만 복습을 하면 좋겠고, 선별을 안 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실무를 풀었을 때 약점이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화 반응에서 계속 틀린다. 그러면 실무에서 발견된 약점인 그 중화 반응을 풀었던 엔젤로 가서 중화 반응 문제만 전부 다 풀면서 복습하는, 이런 약한 유형에 대한 복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필수고, 선택적으로 할 만한 것들이 첫 번째로 수특수안에 대한 복습인데, 이게 화학원은 다른 과탐 과목에 비해서도 EBS에 대한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엔젤을 추가로 학습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엔젤을 추가로 학습한다면 케이스가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아직 본인 강사 것도 제대로 못한 중하위권 이하 학생들은 엔젤을 마무리라고 해도 내가 커리 따라가는 강사 엔젤라도 잘 마무리 짓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화학원에서 좀 좋은 문제를 만나보고 싶어서 아울 에어 같은 그런 엔젤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A라는 강사 커리를 따라가고 있지만 근데 매번 양적 계산에서 특정 파트가 좀 안 돼.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다른 강사의 양적 계산 강좌를 들어보며, 그리고 그 엔젤에 수록된 문제들을 풀어보며 보강하는 식으로 공부할 때 엔젤을 이렇게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와서 엔젤을 막 진짜 한 권을 다 풀 생각으로 하는 거는 아울 에어 빼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실무를 더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생명과학 1인데,
생명과학 1도 여러분이 끝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쿼리 설명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생명과학 1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하반기에 생명과학 1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첫째로는 올해 6평과 9평에 대한 완벽한 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암기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 정도를 넘어서서 진짜 달달달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수능은 거의 항상 6평과 9평에서 나왔던 준킬러 킬러 문항들을 그 발전해서 수능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올해 6평과 9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너무 중요하고 B킬러마저도 암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이 사실 문제는 진짜 달달달 외웠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올해 6평과 9평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6평과 9평을 반영한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접해보는 거를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하반기에 중점으로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생명과학 1에 끝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먼저 개념 강의 듣고 그리고 기출문제는 3회독을 했었어야 돼요. 이 3회독이라는 거는 고2 때 한번 봤으면 상반기에 한번, 중반기에 한번. 고2 때 안 보고 고2 겨울방학에 개념 공부하면서 봤다고 하면 중반기에 한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더 보는데, 이 하반기에 볼 때는 근수축, 신경전도, 비분리, 다인자 이렇게 준킬러 킬러 주제 위주로 기출을 복습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제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권, 많게는 한 4권 정도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소치인 2권이라고 하면 자기가 컬이 따라가는 강사의 엔제만 제대로 소화하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백호 선생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상크스가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실전 개념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엔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 상크스랑 그리고 올 바이오인 1까지 해서 이렇게 2권을 푸는 거. 그리고 한조철 선생님을 든다고 하면 자료 분석의 기술, 그러니까 자분기랑 함께 그 로직 엔제까지 푸는 거. 그리고 윤도영 원장님 거를 든다고 하면 얼택만 제대로 해도, 사실 얼택도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얼택만 제대로 해도 저는 최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더 푼다고 하면 강사들의 그 엔제들, 요즘 이제 강사분들이 워낙 엔제를 많이 내니까 뭐 윤지 아카이브라든지 RGB 엔제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내죠.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푸는데, 단 엔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컬이 타는 강사 외에 다른 강사 거를 푸는 거는 풀이의 충돌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풀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내가 컬이 타는 강사 것 외에 시대인재 북스에 있는 디카프나 라인이나 인델 팀에서 출시한 이런 엔제를 추가로 푸는 것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4권 정도 푸는 게 가장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다르게 해도 상관없고 진짜 다양하게 풀어보는데, 특히 올해 9평까지 반영한,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모의고사일수록 더욱더 풀어볼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올해 6, 9평 반영한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강사 구별하지 말고 진짜 다양하게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 1 여러분이 지금까지 끝냈어야 되는 것들은 알아봤고, 이제 하반기 생명과학 1 커리큘럼을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생명과학 1도 제가 필수랑 선택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필수사항 먼저 보면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능력만 된다면 진짜 하루에 하나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생명과학 1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단 덜 풀어야 되니까 제가 한 5회 이상이라고 적어뒀고, 이제는 실무를 풀면서 내가 버릴 유형들을 정할시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계도는 수능장에서도 못 풀 것 같으니까 이제는 실무에서 가계도는 버리겠다, 아니면 비분리는 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고 실무를 푸는 연습도 하고 찍는 연습도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기출과 엔제의 선별적 복습이라고 적어놓는데, 여러분이 상반기 중반기를 거쳐오면서 엔제를 풀 때 엔제에서 다시 복습할 문제들을 선별을 잘 해놨다면 그것들을 위주로 하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복습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럴 때 실무에서 내가 예를 들면 뭐 근수축에서 약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기출의 근수축 어려운 주요 문항들과 그리고 풀었던 엔제의 근수축 문항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이 근수축 유형에 대한 강화를 하는 이런 선별적 복습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필수고, 선택사항으로는 EBS 수특사안이 있는데, 사실 EBS 수특사안이 생명과학 1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EBS 수특사안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걸 또 강사분들이 실무에 변형해서 문제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를 통해서 전 접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엔제를 추가 학습하는 거는 2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컬이 타는 강사분의 엔제도 다 아직 안 한 거예요.
뭐 백호 선생님을 예를 들면 뭐 샹크스랑 올 바이오 인 원이겠죠. 그리고 윤도영 원장님을 얘기해 들면 윤주 아카이브는 필수는 아니니까 뭐 얼텍을 전부 다 아직 다 못 소화한 거겠죠. 이런 학생들이라면 엔젤을 끝까지 붙잡고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약한 파트, 예를 들면 내가 비블리가 궤도를 매번 틀린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공략하기 위해서 엔젤을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때는 내가 커리타는 강사 외에 다른 강사 엔젤을 갖다 풀라는 게 아니고 이제 시대인재 북스에 있는 뭐 라인이라든지 디카프라든지 인델이라든지 이런 좋은 회사들이 만든 엔젤들을 선별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강좌에 대해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과 원 파이널 강좌가 올해 6평과 9평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변형 문제, 자작 문제들을 풀어보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한종철 선생님의 최종 점검 파이널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종철 선생님의 이 강좌가 가장 그런 성격에 부합해서 마음에 개인적으로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호 선생님의 파이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과탐은 사탐처럼 다지선다로 문제를 구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자료에 여러 선지 있는 것보다는 여러 문제를 푸는 걸 저는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파이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낮은 등급 학생들이 마무리로 정리하기에는 괜찮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1인데요. 지구과학 1에 끝냈어야 되는 것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지구과학 1 50점을 받는 비결은 이 4가지 잘 지키면 돼요. 첫째로는 개념에 대한 완벽한 학습,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도 오답률이 높았던 자료와 함정을 갖는 그런 기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세 번째로는 EBS 수특수한 자료와 선지에 대한 완벽한 암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난도 자료 해석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제를 양치기 하는 것, 그리고 양치기 하는 것들을 잘 오답하고 반복하는 것까지, 이것만 잘 지켜도 저는 지구과학 1 5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차차 하고라도 하반기에 그러면 어떤 거에 집중을 더 해야 되냐라고 이제 한다면 전 3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반기에 개념을 총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구과학 1은 개념이 너무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뭐 모든 단원을 전부 다 전범위 총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여러분이 손때가 묻은 강사의 개념 강의 교재 그걸로 정리를 하셔도 좋고, 강의랑 이렇게 병행하면서 짧게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파이널 기간에 엄영대 선생님이나 박서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짧게 전범위 개념을 총정리해주는 파이널 강좌를 진행을 하세요. 이런 것과 병행해서 내가 상반기에 공부한 개념서를 펼쳐서 같이 진도에 맞게 복습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반기에 EBS 수특수안을 여러 번 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회독을 하면서 자료랑 선지 중에 수능에 출제될 만한 것들은 체크를 해서 여러 번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EBS 특수안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EBS 특수안을 충실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포기했을 때 이런 건 어떻게 보완을 하냐라고 하면, 이제 보통 강사들의 모의고사에 이제 올해 EBS 특수안 연계를 많이 하고, 연계를 할 때도 좀 수능에 출제될 만한 자료와 선지들을 연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EBS 특수안을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 하반기에 차라리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EBS가 연계된 문항들을 많이 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하반기에 고난도 자료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엽적인 것을 요구하는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험생일 때 저는 시대인재 모의고사의 도움을 크게 받았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중 실무들이 자료 해석을 막 과하게 요구하거나 깊은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지엽적인 것들을 묻는 그런 모의고사가 많았는데, 그 당시 이제 시대인재 모의고사가 그나마 자료 해석을 고난도로 요구하는 그런 모의고사에 있어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중 실무들도 퀄리티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강사들 실무들도 충분히 자료 분석을 고난도로 요구하는 그런 실무들도 많은 걸로 전 파악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실무를 풀면서 추가로 당연히 지역적인 걸 물어보는 모의고사도 같이 병행하면서 잘 중용시키는 게 저는 여러분이 남은 기간 신경 쓰면서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끝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하반기에 지구과학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지구과학 1의 하반기 커리큘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과학 1을 제가 필수로 해야 되는 것과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걸 넣어놨는데, 사실 지구과학도 진짜 1일 1실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3, 4회로 이렇게
제안을 한 건 모의고사만 풀지 말고 다른 것들도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능력이 되면 이제 하루에 하나씩 푸셔도 됩니다. 다만 오답은 열심히 반복하셔야겠죠. 지구과학도 이제 마무리의 개념을 쭉 전반적으로 리마인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총복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본인이 개념서 가지고 하셔도 좋고, 이제 파이널 강좌, 특히 뭐 박선 쌤의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든지 언팩트 파이널 수능 총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이널의 개념을 쭉 다 복습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이런 강좌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출과 엔젤을 선별적으로 복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기출은 좀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기출들이 있잖아요. 함정이 선지가 있거나 아니면 자료 해석 자체가 빡세가지고 오답률이 높은 그런 자료 선지들 위주로 복습하면 좋겠고, 엔제 같은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여러분이 선별해 놓은 것들 위주로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EBS 특수한 자료 선지 회독을 적어놨는데, 다른 과탐과 다르게 지구과학만큼은 좀 EBS가 많이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EBS에 있는 중요 자료 선지들을 여러분이 선별을 해놨다면 그것들을 꼭 복습을 하고 또 회독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EBS를 하나도 안 본 학생이 이걸 하기는 지금 시기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EBS 수특수한 원본 교재로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EBS를 반영한 실무들, 보통 이런 실무들이 EBS에 있는 좋은 자료나 선지들을 많이 반영을 하니까 차라리 실무를 많이 풀면서 EBS를 대체하는 것도 정말 차선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여러분은 엔젤을 추가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엔젤을 추가한다는 거는 꼭 필수는 아니지만, 그리고 오히려 실무를 푸는 거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실무 푸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오면 저는 이렇게 엔젤을 추가해서 학습하면서 개념을 총복습하는 것과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강좌들이 지구과학은 많죠. 개인적으로 지구과학은 개념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 중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함정이 있는 그런 자료를 갖는, 선지를 갖는 그런 기출들을 재점검하고, 그리고 EBS 특수 안에 있는 중요 자료와 그리고 선지들을 선별해서 교재에 실는 이런 파이널 교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에 부합하는 파이널 강좌는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다들 조금씩은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파이널 강좌들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부합하는 파이널 강좌를 잘 골라서 수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하반기 과탐 인간 공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과탐 인간 공법 영상까지 해서 하반기 공법 영상을 마쳤는데, 이 다음 영상은 진짜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여러분께 그 마무리에 드리고 싶은 말을 하고, 아마 이번 2023학년도 영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